내부자들 사연이 긴 코너입니다. 폭탄 문자가 왔다가 폭탄 칭찬이 왔다가 예.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통큰 화해를 하기로 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께서 참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고소고발 취하하겠다니까 어느 날 저렇게 또 안철수 대표를 저렇게 이제 하야하고 또 아주 좋은 파트너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합니까? 어제. 잠깐만요. 네.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걸로는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말하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공장장은 너무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나 많이 괴롭습니다, 사실상. 제가 안민석 의원도 많이 괴롭힙니다. 두 분 다 괴롭히는데, 예. 왜 그렇게 본인만 당한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어차피 김어준 공장장한테 우리가 부역당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던 거예요. 이 아침이 저에게도 일주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침이에요. 지옥에 끌려 나오는 기분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 공장장이 정말 팽팽한 운동장에서 우리 둘이 시합하게끔 세워놨습니까? 바른 시간을 6대4로 김성태 의원님께 많이 주고 있어요. 참. 저희 방에서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안민석 의원께서도 교회 다니시고 매일 주일 예배 참 신실하게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을 알고 계신데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어제요. 어제 오후 15시 30분경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의 고발을 취해 줄 테니까 네. 앞으로 안철수 의원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네네네. 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절대 싸움을 먼저 걸어서는 안 된다, 남자가. 네. 그러나 걸어놓은 싸움에 대해서는 피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두는 싸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제 싸움을 거두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침묵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지난 이 자리에서 뉴스 공작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아주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근데 저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 건데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게 지금 미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단히 이건 끝까지 간다. 저는 당당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 일전에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뭐 도발 아닌 도발을 했죠. 근데 이 싸움을 중단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으니까 어쩝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통 크게 또 받으셨어요. 지금 변호사 비용 전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근데 어쩝니까? 상대가 뭐 하야하자 그러는데 네. 이제 통 크게 또 제가 여당 중진 의원이 됐는데. 본인은 당했을 뿐인데. 네. 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오늘 김명수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처리하는 날이 마침 이게 대의를 위하여 마침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혼자 그냥 전문 용어로 청신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혼자서 그냥 아무 상관없을 때 그렇죠. 하필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내가 싸움 걸지 않지만은 그러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 끝까지 가려고 한 건데 하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중하게 통 크게 받아주겠다. 그렇게 제가 아니 안민석 의원께서 솔직히 진실은 이야기해야지 왜 안철수 의원이 안민석 의원한테 먼저 도발하고 싸움을 걸었습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안철수 대표가 교문위 의원 같이 동료 의원 생활을 했는데
밥 한 그릇 안 사더라. 아주 이기적인 면을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끝을 맺습니다. 싸움을 안철수 대표에게 전해라.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걸어왔어. 통 크게 밥 사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걸로 혼밥 논란도 끝내고 내가 직접 밥을 한번 사면서 그러다가 논란을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요. 대법원장 인준이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 그럼 떨어질 겁니다. 내심으로 지금 국민당 호남의원님들이 24분이거든요. 네. 24분이 계신데 저는 여기서 20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찬성이. 그러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은 다시 무효로 하고 본색이 이 휴전, 드러나죠. 이 화해가 네.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그 법적 절차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아니, 그쪽이 고소고발을 했으니까 네. 예, 그쪽이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취하고 안 하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건 팩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자신 있는 이제 팩트니까는요. 그래서 발언 내용이 팩트다.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하신다. 예. 오늘 대법원장이 통과가 안 되면은 예. 국민당으로서는 이제 설 땅이 없을 겁니다. 설 땅이 아니, 그런 없고 정치도 너무 저하고 짧고.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 화해는. 그 참 계산이 복잡하네. 장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어제 이제 약속을 하고 장부에 화해하기로는 했는데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 이것은 네.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당하고 저하고 관계가 국민당에 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소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하고 국민당하고 관계 모색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죠. 저희 당은 어제까지 공식적인 당론 결정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확인됩니다만은 어제 의총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니 모아줬죠. 왜 거부를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한도가 있는 거지 왜 반대를 해요? 뭐 잘 아시지 훌륭한 않습니까? 분을. 극단적인 이런 편향성이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거짓 답변의 비정직성 그리고 평소 보여온 행동과 그런 정반대의 의견을 보여왔던 비일관성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뭐 의원들이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오직하면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걸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위원들이. 그랬더니 적격 비적격이 부적격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원회 청문보고서는 채택은 됐습니다. 이제 결론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뭐 이런 판단만 남은 것이고 대통령이 대법관 뭐 이렇게 임명 뭐 권한을 가지듯이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민의 대표로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반대의 논리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국민의 당인데요. 국민의 당은 지금 이 후보께서 어느 분보다도 사법정의라든지 인권 존중에 대한 가치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국민당 의원들이 국민당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는 좀 격이 틀리고 이 결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당에서 이분을 통과시켜 줄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포기하고요. 예, 저는 뭐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니, 뭐 뭐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뭐 줄기차게 하고 안민석 있으니까는요. 의원께서 지난번에는 바른정당은 그래도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지키려는 아주 좋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때는 또 언제시고. 보니까 거기도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이 후보자가 지난번
뭐 청문은 헌재 소장 당시도 이렇게 나왔으면 사법적인 어떤 가치 또 어떤 이 균형성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최후 보루가 거긴데 이 편향성을 갖다 극복하지 못하는 후보라 그러면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민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자리는 심지어 헌재 재판관까지도 3명이나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분께서 아니 균형을 편향으로 지금 오해 잘못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 개최한 학술 대회는 총 2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학술 연구회가 이렇게 법조인이 특히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얼마나 주제가 많겠습니까? 유독 이분께서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됐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동성애 옹호를 이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도 교인이시지만은 지금 얼마나 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셔야 된다고. 잠시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겠어요. 네, 하십시오. 내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이야기를 그러면 어느 발언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했다고 그렇게 덧붙이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연결한 거죠. 네, 지금.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법률가로서 판사로서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저 동성애를 옹호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좋지만은 이게 사실과 다른 안민석 주장으로 의원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민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수 입장이 존중되는 그런 차별금지법은 어느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이 동성애, 동성혼 문제는 동성애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이죠. 그렇지만은 이 후보가 네. 지금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회장 이런 당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 제기 안 아니, 되죠. 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동성애는. 따라서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SNS를 통해 가지고 유포되는 이 허위 사실, 이것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내지 옹호한다고 그렇게 지금 유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허위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 당론으로 정한 거, 이것은 팩트 자체를 허위적인 팩트를 가지고 당론을 정하는 것.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번 주가 되면은 대법원장 임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장 없이 이 사태가 가게 되면은 이것은 국가가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거,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거, 나라를 혼란시키겠다는 아닙니까? 이거는 보수의 가치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장은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요.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안민석 의원께서 이 정도는 이렇게 인권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해 가지고 통과시켜줘야 되죠. 예. 동성애 후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지한다고 그 사실 말씀하지 마세요. 이 지금 대법원장은 1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척권 가지고 있죠. 그죠? 헌재 재판관 또 3인의 지명권 가지고 3,000명이 넘는다는 이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김 후보자가 대법관, 헌재 재판관, 법관들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면은 이 동성혼 합법화 이 대법원 판결과 또 군대 내 동성애 허용 헌재 결정이 선고될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현실이 되고, 만약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거나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는 군 행법이 만일 폐지된다고 칩시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우리 사회의 또 병폐에 대해서는 왜 고민 안 하십니까? 자꾸 동생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딱 그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판사를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승진시킬지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대법원장의 역할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개혁이 될까 봐 이제 우리의 사법부가 이제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판사로서의 당당한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법개혁의 광풍이 휘몰아칠까 봐 우리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광풍이 휘몰아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민석 의원님.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사법개혁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법개혁 동의하십니까? 지난 박정희 군사정권 56년 이후에 특히 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장 임명된 사실이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내보세요. 없죠? 아니, 개혁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요. 개혁이라는 거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예, 개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런 파격성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께서 하신다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뭐 조직의 간성이나 이렇게 타성에 젖지 않은 인물이 뭐 이런 법조계 특히 사법 제도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은 잘 될 수도 있죠. 김명수 후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게 분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분권에 대한 가치는 뭐냐? 두 분이 계속 나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런 분권론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시고 반대를 그냥 반대하시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번에 과정에서 김명수 후보께서 사법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도 지금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법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청문회 때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는데. 왜 물어봤죠? 자, 저도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률가들은 법률 지식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얼마나 훌륭한 법률가입니까? 자, 이제 안민석 의원님, 이번 청문회에서 차라리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 이런 옹호 가치관을 분명히 밝혔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옹호하지 않은 동성애를 동성애자, 이 동성혼자 이런 소수 인권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저도 한 가지 끼어들면 어쨌든 동성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그건 개인의 성적 지향이니까 그건 법적 판단의 대상도 아닌 것이고 동성애자도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게 특수학교는 잘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사회적 어떤 차별받고 소수자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배려, 블랙리스트 얘기하죠. 블랙리스트. 그런 것들이 안민석 의원께서 이 문제 나 좀 말 좀 해요. 블랙리스트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기득권자 있는 사람,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하지 말고 블랙리스트. 힘 없고 억울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세요. 그래야 보수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이야말로 이러지 않았던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순방길 대통령 전용 비행기 한번 타고 사람 달라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배가 아파요? 예? 제가 전용 비행기 한번 배가 안 탄 게? 아파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 됐잖아요. 제가 중진 의원이 야당 때하고는 이제 달라져야죠. 달라진 제 모습이 그렇게 안 있고 여당 있습니까? 중진 실세 의원으로서 그런 말이야 좀 정직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또 그거 잘못해서 실세가 아니라 허세입니다. 허세. 저는 허세. 안민석 의원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야 되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블랙리스트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친이계였으니까 잘 아시겠네 김일태 의원님. 지금 이명박 MB하고 원세훈이하고 서로 짜웅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도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 배제 인사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수첩에 적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MB가 시킨 거 맞죠? 그렇게 나는 이게 특정 대통령을
과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까지 보복하는 그런 정치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아니 않아요. 원세훈한테 보고는 받았겠죠.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그런 평등 정치 아니에요. 아니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평화 정치 아니에요.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왜 몰라요. 나도 알았으면 MB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아니, 나도 주류 인사 한번 했죠. 국정원장이 이 헌법 유린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과 공감 없이 이 헌법 유린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박은순 시장이 MB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 진짜 보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과 지금 정권에서는 아무리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해도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MB가 돈 빼돌린 수조 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나도 박근혜 정권에 탄압받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난 보복적인 마음 없어요. 국민의 혈세도 빼돌리고 댓글 조작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MB를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MB나 어느 누구나 좋습니다. 만인이 평등한 겁니다. 좋습니다. 법안에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MB가 스스로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님, 내가 한마디 부탁 좀 드립시다. MB가 식겼거나 아니면 MB가 보고 받았죠. 집권당의 실세 사선의원이니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첨언을 해드리면은 절대 당의 주류들이나 실세들이 나서고 또 박은순 시장이나 이런 누가 봐도 이 정권의 핵심적인 지방 강력 단체장들이 내가 이렇게 불이익받다 그렇기 때문에 MB 수사해달라 그러면은 아무리 정말 MB가 이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균형성이 잘못된 거 지금 그러니까 인정하셨네요. 국민 여론이나 앞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성건 김미아 피해자 밝혀졌잖아요.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는 원세훈, MB 이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은 적폐청산. 우리도 잘못하면은 감옥 갈 생각하자고요. 그렇습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우리 둘이 시합하게끔 세워놨습니까? 발언 시간을 6대4로 김성태 의원님께 많이 주고 있어요. 참. 제 방에서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안민석 의원께서도 교회 다니시고 매일 주일 예배 참 신실하게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을 알고 계신데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어제요. 어제 오후 15시 30분경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의 고발을 취하해 줄 테니까 앞으로 안철수 의원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네네네. 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절대 싸움을 먼저 걸어서는 안 된다, 남자가. 네. 그러나 걸어놓은 싸움에 대해서는 피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거두는 싸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제 싸움을 거두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침묵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지난 이 자리에서 뉴스 공작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아주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근데 저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 건데,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게 지금 미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단히 이건 끝까지 간다. 저는 당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제가 어제 끝을 맺습니다. 싸움을 안철수 대표에게 전해라. 내가 안민석이한테 걸어왔어. 통 크게 밥 사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걸로 혼밥 논란도 끝내고 내가 직접 밥을 한번 사면서 그러다가 논란을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요. 대법원장 인준이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 지금 국민당 호남 의원님들이 24분이거든요. 네. 24분이 계신데 저는 여기서 20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찬성이. 그러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은 다시 무효로 하고 본성이 이 휴전, 드러나죠. 이 화해가 네.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그 법적 절차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아니, 그쪽이 고소고발을 했으니까 네. 예, 그쪽이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취하고 안 하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건 팩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자신 있는 이제 팩트니까는요. 그래서 발언 내용이 팩트다.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하신다? 예. 오늘 대법원장이 통과가 안 되면은 예. 국민당으로서는 이제 설 땅이 없을 겁니다. 설 땅이 아니, 그런 없고 정치도 너무 저하고 짧고.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 화해는. 그 참 계산이 복잡하네. 장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어제 이제 약속을 하고 장부에 화해하기로는 했는데 만약에 오늘 내부자들 사연이 긴 코너입니다. 폭탄 문자가 왔다가 폭탄 칭찬이 왔다가 예.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통큰 화해를 하기로 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참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고소고발 취하하겠다니까 어느 날 저렇게 또 안철수 대표를 저렇게 이제 하해하고 또 아주 좋은 파트너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합니까? 어제 잠깐만요. 네.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걸로는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말하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공영장은 너무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사실상. 제가 안민석 의원도 많이 괴롭힙니다. 두 분 다 괴롭히는데 예. 왜 그렇게 본인만 당한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어차피 김어준 공장장한테 우리가 부역당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던 거예요. 이 아침이 저에게도 일주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침이에요. 지옥에 끌려 나오는 기분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 공장장이 정말 그리고 제가 요 일전에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뭐 도발 아닌 도발을 했죠. 근데 이 싸움을 중단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으니까 어쩝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통크게 또 받으셨어요. 지금 변호사 비용 전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도 드는 뭐 거죠.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근데 어쩝니까? 상대가 뭐 하해하자 그러는데 이제 통크게 또 제가 여당 중진 의원이 됐는데 본인은 당했을 뿐인데. 네. 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오늘 김명수 대법관 임명 바로 동의안 그겁니다. 국회 그래서 처리하는 날이 마침 이게 대의를 위하여. 예, 마침 이게 예. 안철수 대표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혼자 그냥 전문 용어로 청신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혼자서 그냥 아무 상관없을 때 모르는데. 그렇죠. 하필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아 이미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내가 싸움 걸지 않지만은 걸어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 끝까지 가려고 한 건데 하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중하게 통크게 받아주겠다. 그렇게 제가 아니 안민석 의원께서 솔직히 진실은 이야기해야지 왜 안철수 의원이 안민석 의원한테 먼저 도발하고 싸움을 걸었습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네. 안철수 대표가 교문위 의원 같이 동료 의원 생활을 했는데 밥 한 그릇 안 사더라. 아주 이기적인 면을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부결이 된다. 이것은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당하고 저하고 관계가 국민당에 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소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하고 국민당하고 관계 모색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죠. 저희 당은 어제까지 공식적인 당론 결정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확인됩니다만은 어제 의총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니 모았죠. 왜 거부를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한도가 있는 거지 왜 반대를 해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런 편향성이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거짓 답변의 비정직성 그리고 평소 보여온 행동과 그런 정반대의 의견을 보여왔던 비일관성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뭐 의원들이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오직하면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걸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위원들이. 그랬더니 적격, 비적격이, 부적격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원회 청문보고서는 채택은 됐습니다. 이제 결론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뭐 이런 판단만 남은 것이고 대통령이 대법관 뭐 이렇게 임명 뭐 권한을 가지듯이 국회는 국회대로